아유, 이거 유튜브 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유튜브 하는 걸 좀 즐기려면은 이걸 좋아해야 돼요. 카메라 앞에서 찍는 걸 좋아해야 되고, 카메라 앞에서 혼자 중얼중얼 하는 걸 좀 좋아해야 유튜브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아직도 낯설고, 이거 참 어버버해서 참 큰일 났습니다. 어저께 저희 그 손님 중에 한 분이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셨어요. 굉장히 혼자 고민하다가 찾아오셨는데, 우리가 혼자 고민하다가 해결이 안 될 때 주변 사람들과 같이 의논을 하면은 또 의외로 쉽게 고민 해결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혼자 막 끙끙 앓지 마시고, 고민거리가 있으면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고 또 이렇게 의논을 같이 함으로써 이제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분은 이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의논을 해보니까 큰 고민거리는 아니었어요. 해결 방안이 쉽더라 이거죠. 어떤 케이스였냐면은, 그분은 이제 어머니랑 따로따로 떨어져 살았는데, 어머니가 나이가 많이 드셔가지고 이제 두 분이서 이제 합쳐서 살게 된 케이스였어요. 어머니는 나이가 60세 이상이셨고요. 그 따님도 나이가 30세 이상이셨어요. 네, 따님도 집이 한 채 있고 어머니도 집이 한 채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분이 합쳐지게 되니까 1가구 2주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가구 2주택이 되니까 뭐예요? 세금 문제가 있잖아요. 그 때문에 고민하는 거죠. 특히 이제 1가구 2주택이 돼서요, 이제 두 주택 중 먼저 판 것에 대해서 양도세가 부과될 텐데, 양도세가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도저히 해결 방안이 없어서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셔서 고민을 이제 얘기하신 거예요. 요 문제는 이제 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케이스죠. 법은 이런 경우를 이미 예상을 해서 여러 가지 어떤 조치를 취해놨어요. 즉, 노부모를 이제 부양하게 되는 거는 좋은 거잖아요. 자식들이 노부모를 모시는 거는 좋은 일이란 말이죠. 그랬을 때 법에서는 이런 것을 이제 혜택을 줘요. 요건은 다음과 같아요. 노부모, 부모님이 나이가 60 이상이셔야 돼요. 60 이상이고, 그리고 자식들이 이제 합쳐졌을 때 1가구 2주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1가구 2주택이 되었을 때, 즉 합쳐진 날로부터 10년 안에 먼저 판 주택에 대해서 비과세 요건이 해당이 되면은 비과세 요건을 이제 비과세를 시켜주는 거죠. 2018년 2월 13일 이전에는 5년 안에 팔았어야 했어요. 근데 그 이후부터는 이제 10년 안에 팔았을 때 먼저 판 주택에 대해서 비과세 요건이 갖춰지면 이제 비과세 한다 이거죠. 그럼 나머지 주택은 어떻게 할까요? 그럼 당연히 비과세죠. 왜 그러냐면은 집이 두 채 있다가 하나를 팔았으니까 나머지 주택은 당연히 비과세예요. 그렇게 돼서 자, 요건은 이런 거예요. 부모가 60 이상일 것, 그리고 아까처럼 합쳐진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팔 것.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비과세권이 해당이 된다면, 비과세권이 해당이라는 게 뭐예요? 호화주택이 아니어야 돼요. 호화주택이 아니어야 되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호화주택이다. 10억 원, 9억 원 이상인 경우 호화주택이잖아요. 그럼 10억 원이다. 그럼 9억과 10억 사이의 차액분, 즉 1억에 대해서는 이제 양도세가 부과가 되겠죠. 근데 이제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가 있어요. 합쳐졌는데 10년이 경과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11년, 12년이 돼버렸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요건이 법에서는 10년 이내에 팔아야 비과세인데 11년이나 12년이 됐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과세가 되겠죠. 아까 요건이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세대 분리를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세대 분리를 시켰을 때 매매계약 당시에는 1가구 2주택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 이게 양도세가 부과된단 말이죠. 그랬을 때 그때는 이제 시점이, 양도세 기준 시점이 양도 시점이에요. 매매 계약일이 아니기 때문에, 즉 잔금일이나
혹은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일 중 빠른 날, 이때가 양도 시점이기 때문에 그 전에 세대 분리를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 계약 당시에는 1가구 2주택이더라 하더라도 그러면 잔금일이나 혹은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전에 우리가 세대를 분리시키면은 1가구 1주택이 됨으로써 비과세 요건에 해당이 되면은 비과세가 되는 거겠죠. 단 우리가 조세 회피 목적으로 1가구 2주택이지만 서류상으로만 1가구 1주택으로 분리시키는 경우 있잖아요. 안 좋은 케이스잖아요. 법에서 봤을 때. 이런 경우는 즉 서류상으로만 이렇게 움직인 경우, 이런 경우에는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겠죠. 세대 분리가 적용되지 않겠죠. 또한 아까처럼 조세 회피 목적으로서 일시적으로만 세대 분리됐다가 또 합쳐졌어요. 이런 경우에도 법에서 봤을 때는 1세대 1주택 보지를 않고요. 조세 면피 목적으로 보기 때문에 아까처럼 세대 분리를 인정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는 조심하셔야 될 거예요. 자, 요 문제는 이렇게 해서 저희 손님은 이제 그 문제가 해결이 됐기 때문에 아주 기쁜 마음으로 돌아갔고요. 여기서 하나 더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러면 이제 1세대 1주택, 일시적 1세대 1주택이 있을 수 있다 이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첫 번째 주택이 있고 두 번째 주택이 있어요. 그런데 일시적으로 뭐 빨리 첫 번째 주택을 팔고 두 번째 주택을 샀어야 되는데 이게 안 맞을 때가 있잖아요. 일시적으로 한 사람이 즉 한 가구가 일시적으로 2주택인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도 법에서 봤을 때 다음 요건이 해당이 된다면은 비과세 특례를 적용시켜 주는 거죠. 첫 번째 주택과 두 번째 주택 사이에 매수 시점은 1년이 경과해야 돼요. 그 첫 번째 주택을 산 이후로부터 1년 이후에 두 번째 주택을 사고요. 두 번째 주택을 산 이후로부터 원칙은 3년이에요. 원칙은 3년이었는데 이제 2018년 9월 13일 조치에 의해서 이제 2년으로 줄어들었어요. 즉 두 번째 주택을 산 이후로부터 원칙은 3년, 조정지역에서는 2년이에요. 2년 안에 첫 번째 주택을 팔았을 때 첫 번째 주택이 비과세 요건이 해당이 된다면 비과세 시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그러면 비과세 요건이 뭐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9억 원 이하일 것. 2년 보유와 2년 거주 요건을 갖추셔야 돼요. 이제 그런 케이스가 나올 수 있어요. 즉 어떤 케이스냐 아까처럼 첫 번째 주택이 있고 두 번째 주택이 있잖아요. 서울 지역으로 국한시켜 보면은 원칙은 3년이지만 서울 지역으로 국한시키면 서울 지역은 조정 지역이기 때문에 두 번째 주택을 산 이후로부터 2년 안에 첫 번째 주택을 파셔야 되지만 첫 번째 주택도 지금은 그런 케이스가 많이 없겠지만은 시기적으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나중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앞으로 시간이 많이 지나면은 첫 번째 주택도 그런 요건에 해당되는 집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럴 때는 2년 보유 기간과 2년 거주 요건을 갖추셔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첫 번째 주택을 팔았을 때 비과세 시키는 거죠. 즉 첫 번째 주택도 아까처럼 얘기했을 때 9억 원 이하라야 돼요. 만약 9억 원이 넘었어요. 10억 원이다. 그렇다면은 9억과 10억 원의 차이에 있는 1억 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아까처럼 우리가 저희 손님이 고민스러운 것을 해결했고, 그 다음 일시적 2주택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처럼 얘기를 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에 대해서 나머지 것들을 쭉 정리를 하고 그런 시간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